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3.1절의 함수입니다. 함수에 대한 개념이죠. 함수는요, SQL에서 여러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먼저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개별적인 데이터의 항목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는 행의 그룹에 대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서, 아니면 출력을 위한 날짜, 숫자 등의 형식을 설정하기 위해서, 또는 열의 데이터 타입을 변환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은 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함수는 어떤 입력값을 받게 돼요. 이 입력값들은 내가 조회한 행들 하나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행들의 여러 개의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함수는 어떤 입력값을 받아서 연산을 한 다음에 새로운 값을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SQL에서 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행 함수, 두 번째는 다중행 함수라는 거죠. 앞에서 함수는 어떤 입력값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입력하는 값들이 오직 한 개의 행 값만 들어가서 처리가 되는 함수들을 단일행 함수라고 하죠. 오직 단일 행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고, 행별로 한 행의 어떤 열에 대한 결과값이 한 개씩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일 행 함수는 문자 함수, 숫자 함수, 날짜 함수, 그리고 변환 함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중행 함수는 여러 개의 행 결과를 하나로 출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 개의 행이 입력이 돼서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가 리턴되는 거죠. 그 여러 개의 행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일행 함수와 다중행 함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은 단일행 함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단일행 함수는 데이터의 값을 조작하거나, 인수를 받고 하나의 결과를 반환하거나, 인수는 함수가 필요한 값을 말해요. 아래쪽에 보면은 함수의 구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수는 함수 이름이 있고 한 쌍의 괄호가 나오죠. 그 괄호 안에 열이나 아니면 표현식 등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인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턴될 각각의 행에 적용되는 거죠. 한 개의 행에 어떤 열 값이 들어가서 하나의 값을 반환하는 것이 단일행 함수입니다. 그래서 행별로 한 개의 결과를 리턴하고요, 이 단일행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수정한다든가 할 수 있죠. 그리고 함수는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함수의 인수로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할 때 어떤 함수가 있었다고 가정해요.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함수가 있었다면 f1이라는 함수는 10이라는 값을 필요로 할 수 있지만 이 안에 f2라는 함수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오라클에 f1, f2라는 함수는 없겠지만요, 함수 인수로 새로운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수가 중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단일행 함수들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죠. 단일행 함수는 문자 함수, 숫자 함수, 날짜 함수, 변환 함수 등이 있습니다. 아래쪽은 단일행 함수의 종류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문자 함수, 숫자 함수, 날짜 함수, 그리고 변환 함수, 그리고 그 외의 함수들이죠. 숫자 함수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숫자를 리턴하죠. 날짜 함수는 날짜 데이터의 값에 대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는 거고요. 숫자를 리턴하는 months between 함수를 제외한 모든 날짜 함수는 날짜 데이터 값을 반환을 합니다. 보통 날짜 함수 대부분은 날짜 값을 반환하지만, 날짜 함수 중에서 months between이란 함수만 숫자 값을 반환한다는 뜻이에요. 변환 함수는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 타입을 다른 데이터 타입 값으로 변환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숫자를 문자로 변환한다든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한다든가, 아니면은
날짜를 문자로 변환한다든가 아니면 문자를 날짜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nvl, nvl2, lnnvl, nulif 이런 것들은 널 값을 처리하는 함수래요. 이런 함수들이 있고 그 다음에 coalesce, decode 등의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 조작 함수입니다. 문자 조작 함수입니다. 표에는 문자 조작 함수에 대한 설명들을 보여줬어요. 이 슬라이드를 멈추고 이 코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은 이 코드대로만 실행시켜서는 동작이 안 돼요. 실제 이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코드를 작성하면서 해볼 텐데요. 먼저 설명부터 하죠. 이 함수를 보면 맨 먼저 이니캡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니캡이라는 함수는 문자에서 첫 문자만 대문자라고 하고 나머지 그대로 소문자로 출력하는 걸 말합니다. 로어는 문자열 내에서 대문자를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소문자로 출력하는 거고, 어퍼는 로어의 반대죠. 모두 대문자로 출력하는 거고. 자, 그 다음 길이를 출력하는 length라는 것이 있습니다. length, 그 다음에 length b가 있는데 이거는 문자열의 길인데 즉 문자의 수를 출력해요. 그래서 한글의 경우에 실제 저장되는 크기와 다르게 문자의 수가 출력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 전문가 그룹이라는 문자는 7문자니까 출력하면 7이 나오고요. 자바 스페셜리스트라는 영문자는 14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b가 붙으면요 바이트 수를 출력해줘요. 자바 전문가 그룹 바이트 수를 출력하면 21에 나오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그 인코딩이 여기서 UTF-8이에요. UTF-8은 얘는 한글 한 글자가 3바이트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7자니까 한자당 3바이트 하면 21바이트가 나오죠. 길이었고요. 그 다음에 컨캣은 수직바 두 개는 연결 연산자라고 했잖아요. 문자를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거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인자를 2개밖에 못 가져요. 3개, 4개, 5개를 연결하려면은 함수에 콘캣 함수를 또 쓴다든가 아니면 수직바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컨캣은 문자열 2개를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서브스트링 SVBstr은 부분 문자열을 출력하는데요. 자바 스페셜리스트 5,7 하면요 5번째 문자부터 7개 문자를 뽑아줘라 이거예요. 참고로 오라클은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나 자바 등은 0부터 시작하는데요. 오라클은 1부터 시작합니다. 인덱스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번째 인덱스라고 보면요 1, 2, 3, 4, 5, S가 되죠. S부터 7개니까 이렇게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뽑히게 되는 거죠. 서브스트링 한글의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예요. 3번째 인덱스부터 세 문자라고 하니까 여기는 전문가만 나오는 거죠. length b처럼 서브스트링 b 이용하면은 바이트 단위로 뽑아낼 수 있어요. 7,9라고 하면요 7바이트부터 9바이트까지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스트링은 찾는 문자 위치를 반하는 거죠. 이 s라는 문자가 어디 있는지 반환하세요 라고 하면 5라고 나오고요. 만약에 찾는 문자가 없다라고 하면은 0을 반환합니다. 0.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도 위치를 반환하기 때문에 자바 전문가 그룹에서 전자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숫자가 3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브스트링이나 length b처럼 b 붙여서 바이트 수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는 7바이트 위치에 있죠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lpad, rpad, ltrim, rtrim, trim. 패드는 채우는 거고 트림은 삭제하는 거죠. lpad는 왼쪽에 채워주세요 이거예요. 17600이라는 숫자를 10자리로 출력을 하는데 나머지 왼쪽은 별표로 채워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17600 채우고 왼쪽에 5자리가 별표로 채워지는 거죠. rpad는 오른쪽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자바라는 문자를 10자리로 출력하는데요. 남은 요 오른쪽에는 공백 대신 마이너스로 채워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니까 왼쪽에 채워주고 문자는 왼쪽 정렬이 되니까 오른쪽에 채워주는 걸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L트림, 트림 이렇게 있어요. L트림은요 왼쪽의 것을 제거해 줍니다. 여기 보면 자바 스페셜리스트에 자바라고 있는데요. 이 결과는 스페셜리스트만 나와요. 언뜻 보면은 앞쪽 첫 번째 인수의 문자에서 두 번째 인수의 문자를 통째로 찾아가지고 삭제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앞에 문자에서 뒤에 문자 하나씩 찾으면서 제거합니다. 먼저 J란 문자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있죠. 삭제하고요. 그 다음 A라는 문자가 있나요? 물어보니까 또 있죠. 삭제하고 V라는 문자가 그 다음 문자에 있나요? 삭제하고 그 다음 이 A라는 문자가 있나요? 물어봐서 또 삭제하는데 이미 A는요 앞에 한번 나왔어요. 요 A라는 문자가 또 있으니까 이 문자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제의 경우에 두 번째 인수는 JAVA라고 안 하고 JAV라고만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결과는 똑같아요. 왼쪽 문자부터 두 번째 문자를 지워 나가는데 이 예제에서는 왼쪽 자바를 지우긴 하지만 단어 단위로 지우는 건 아니에요. 문자 하나씩 찾으면서 지운다는 거. 만약에 두 번째 인수를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공백을 제거해 줍니다. L트림 있으면 뭐도 있냐면요. 여기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R트림도 있어요. 오른쪽을 지워주는 거. 그 다음에 트림은 양쪽에 공백을 제거해 주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는 첫 번째 문자에서 두 번째 인수 문자를 찾아서 세 번째 문자로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자바 스페셜리스트에 자바라는 단어를 찾아서 빅데이터로 바꿔주세요 이겁니다. 결과는 빅데이터 스페셜리스트라고 나오는 거죠. L트림이나 R트림에서는 중간에 공백을 제거 못하는데 리플레이스를 이용하면은 중간에 공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바 스페셜리스트 두 번째 인수는 공백, 세 번째 인수는 이제 널 스트링이라고 해서 호따옴표가 붙어있죠. 이렇게 하면 공백을 지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슬레이트인데요. 트랜슬레이트는 첫 번째 문자열을 두 번째 문자열과 세 번째 문자열에 문자 쌍대로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문자를 1대1로 매핑시킵니다. A는 D로, B는 E로, C는 F로 이런 식으로 G는 C로 문자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이 translate라는 함수입니다. 함수들에 대해서 다 해보진 않고요. 몇 가지만 해보죠. 슬라이드는 오른쪽 상단에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오라클 접속을 실행시킬게요. 앞에서 그 설명된 요 문자열 함수의 표에 있는 내용을 연습하고 싶으면은 듀얼이란 테이블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듀얼 테이블 이런 게 있습니다. select all from dual 이렇게 실행시키면요 덤이란 열에 x라는 값을 갖는 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미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HR 스키마 즉 HR 계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sys라는 계정이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퍼블릭 권한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앞에 있던 문자열 함수들의 예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select init cap 자바 스페셜리스트 하고요. from dual 해도 됩니다. 듀얼이란 테이블에는 x라는 값을 갖는 덤이란 열 하나밖에 없어요. 굳이 그 열을 조회하지 않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듀얼 테이블이라는 걸 통해서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 중에서 몇 가지만 해보죠. 먼저 로어 이니캡 어퍼, 이거는 인플로이시 테이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해 보겠습니다. 함수도 SQL의 키워드처럼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됩니다. 이렇게 로어 이니캡 어퍼라는 함수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출력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로어는 전부 다 소문자로, 그 다음에 이니캡은 첫 자만 대문자로, 어퍼는 전부 다 대문자로 출력이 되죠. 이 로어나 어퍼라는 것은요, 나중에 문자를 가지고 비교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라스트 네임이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소문자로 입력됐는지 아니면 대문자로 입력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럴 때 select, 아스테릭 해볼게요. select all from employees 하고 where 만약에 last name이 어스틴이라고 하면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돼요. 물론 첫 자만 대문자로 돼 있다는 건 안다면 그렇게 입력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일일이 문자의 값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 기억하는 건 쉽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 비교하고자 하는 값은 소문자로 입력하고 열 이름을 로어란 함수로 감싸면은 원본 데이터는 항상 소문자로 바뀔 거고, 그리고 비교하는 값을 소문자로만 입력해주면은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소문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외워전 조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로어를 값에 둘러싸면 의미가 없겠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열의 로어 함수로 감싸야지, 그래야 데이터베이스 값이 무조건 소문자로 바뀌고, 그리고 실제 소문자 값과 비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랭스와 인스트링을 이용해서 문자열의 길이,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자의 위치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의 이름의 길이, 그 다음에 A라는 문자가 들어있는 위치, 0이면은 A가 안 들어있다는 거죠. 5면은 5번째 인덱스에 A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length instring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과 콘캣에 대해서 볼게요. 서브스트링은 주어진 문자열에서 주어진 시작 위치에서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부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콘캣은 두 문자열을 연결합니다. first name과 last name을 가지고 first name에 처음 세 자만 출력한다든가, 아니면 first name과 last name을 이어서 출력한다든가 해보죠. 자, 이렇게 서브스트링 first name 1,3 하면요, 첫 번째 문자부터 세 문자 뽑아주세요 이거예요. concat first name last name 하면요, first name과 last name을 이어주세요 이겁니다. 이렇게 출력 결과로 보면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서브스트링 컨캣이었어요. 지금까지 작업한 내용들을 메모장에 만들어 놓죠.
다음은 L패드와 R패드입니다. L패드는 왼쪽에 지정한 문자를 채우고 R패드는 오른쪽에 채우는 거죠. 셀렉트 먼저 R패드부터 써보자. R패드 first name을 열자로 출력해 주세요. 그런데 오른쪽에 남는 영역은요 마이너스 표시를 해주세요. 이거의 열별칭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 L패드 셀러리 10 아스테리크. 급여는 10자리를 출력하는데 왼쪽은 아스테리크로 채워주세요 이거죠. 실행시키면 이렇게 R패드는 오른쪽에 L패드는 왼쪽에 주어진 문자로 채워주죠. 트림과 관련된 함수들입니다. L트림은요 왼쪽에 문자를 제거해줘요. 이때 듀얼이라는 테이블을 썼죠. 참고로 이 경우는 봐요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은 문자 통째로 지우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맨 첫 번째부터 첫 번째 J나 A나 V나 A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있으면 지워져요. 그 다음에 지운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또 J나 A나 V나 A가 있어요. 이렇게 지우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의 경우에는요 J, A, V라고만 해도 네 번째 자까지 지워져요. 이렇게 하고 보면은 J나 A나 V가 첫 번째 문자 있어요? 있어요. 지우고요. 그 다음에 또 J나 A나 V가 두 번째 문자에 있어요? 있으니까 또 지우고요. 또 세 번째 문자에 J나 A나 V가 있습니까? 있으니까 또 지우죠. 네 번째 문자에 J나 A나 V가 있어요? 또 A 있죠. 지우고 다섯 번째 문자에 J도 없고 A도 없고 V도 없으니까 삭제하는 걸 멈춥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실행 결과는 뒤에 JAV를 넣나 JAVA를 넣나 같아요. 문자를 하나씩 하나씩 지워준다는 거예요. L트림에 왼쪽에 공백이 있을 때 두 번째 인수를 넣지 않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실행시키면요 왼쪽 공백을 지워주죠. L트림 말고 R트림은 있을까요? R트림은 오른쪽 공백을 넣는데요 오른쪽 공백을 지워주죠. 왼쪽 공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R트림의 경우에는 그쵸? 오른쪽 공백이 지워지죠. 트림은 양쪽을 지워준 거예요. 트림은 양쪽 공백을 지워줍니다. 다음은 리플레이스와 트랜슬레이트입니다. 리플레이스는 지정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바라는 문자를 빅데이터 문자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리플레이스고요. 트랜슬레이트는 ABCDEF를 1, 2, 3, 4로 바꿔주세요. 제가 일부러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 길이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실행시키면은 자, 결과를 보죠. 자, 여기 보면은 A는 1에 매핑이 되고 B는 2, C는 3, D는 4 그리고 2에 매핑될 게 없잖아요. 자, 일단은 A는 뭐로 매핑돼요? 1로 매핑되니까 A가 있는 곳에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가 있어야 될 부분 있죠. 근데 2에 매핑될 거는 두 번째 인수가 없잖아요.
2가 매핑돼서 출력된 거는 이렇게 3이 나왔는데요. 3이 실제로 나온 거는 C 때문에 나온 거고 2와 F에 매핑될 건 없잖아요. 없어서 2와 F일 경우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자가 자바 스페셜 리스트였는데 실제 출력한 것은 JAVA SP 이 부분이 빠지고 CIALIST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CIA 있는 곳이 A는 1과 매핑되니까 1이 출력이 되는 거고 3일 출력되는 것은 C가 있었던 자리가 출력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 길이를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인수에 해당하는 세 번째 인수 값이 없으면은 그 자리는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되고 비워지게 되는 거고요. 자리마다 하나씩 1대1로 매핑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요 문제를 한번 해보죠. 답을 안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줬습니다. 문제는요, 인플로이스 테이블에서 자바 아이디가 IT 프로그램 사원의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세요. 조건이 있습니다. 비교하기 위한 값은 소문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롤을 이용하세요. 이름은 앞문자까지 출력하고 나머지는 100% 출력합니다. 이 열의 열 별칭은 네임입니다. 힌트 알패드와 서브스트링 또는 서브스트링과 랭스를 이용하세요. 급여는 전체 열자를 출력하되 나머지는 100% 출력합니다. 이 열의 별칭은 셀러리입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건데요. 쿼리문이 아래 있죠? 제가 요 쿼리문을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여러분이 작성할 동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직접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시겠어요? 잠깐 기다릴게요.